재산분할 싫어요, 부부재산 뭐 하는 거 법 없애라 이러지만 말고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돼. 그리고 어쩌면 이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다들 선한 사람이고 착한 사람들이지 않을까? 대표님. 뭐야? 대표님. 왜? 궁금한 거 있어요. 뭔데? 궁금한 거 있어요. 뭔데 이 자식아? 뭐 하고 계셨어요? 나 이거 끝나고 지금 정리하고 있었어. 왜? 저 여쭤볼 거 있어요. 뭔데? 자, 이쪽에 앉으시면 됩니다. 담배 피고 오자. 네. 뭔데요? 이렇게 생긴 여자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이제 만났잖아, AI로. 그 재미나이가 해준 거 아니야? 맞아요. 어디 가면 만날 수 있을까요? 재미나이 가면 만날 수 있다. 실제요, 실제. 실제? 네. 재미나이도 실제야. 아니죠. 재미나이는 실제가 아니죠. 왜? 아, 눈앞에 있잖아 지금. 눈앞에 너가 있잖아. 말하는 그 실제라는 것의 정의가 뭐야? 제가 보고 듣고 만질 수 있어야 됩니다. 아, 막 보고 듣고 만진다고? 네네. 보고 듣고까지 어떻게 될 것 같거든? 네. 만지는 거는 좀 힘들 수도 있어. 왜죠? 좀 그렇지 아무래도. 그 이유가 뭐죠? 만진다면 좀 만지는데 좀 그러지 않을까? 그러면은 보고 듣고 만지고 다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친해져야지. 어디 가면 친해질 수 있을까요? 어딜 가야 친해질 수 있어? 네. 밖에 나가야지 너. 너는 밖을 안 돌아다니잖아. 그렇긴 해요. 아니, 제가 인스타 릴스 짤을 봤는데 어떤 여자분이 올린 거였는데 혼술바에 간 모양이더라고요. 로테이션 소개팅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비슷한 거였어요, 아무튼.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로테이션 소개팅이 책상이 이렇게 있고 앉아있고 이제 로테이션을 도는 그런 느낌인데 그거에다가 바를 섞은 거야. 그러니까 나는 혼술바라고 하면은 그냥 혼밥하는 데 있잖아. 이게 칸칸칸칸칸 돼가지고 밥 먹는 데 있잖아. 맞아요. 거긴 줄 알았는데 그냥 이게 헌팅 포차라고 해서 거기서 무슨 뭐 사냥을 하진 않잖아. 그런 것처럼 혼술바라고 해서 그 진짜 뭐 혼술을 하는 곳이 아니더라고. 혼술을 하는 사람들이 와서 안 혼술, 이게 리버스 혼술을 하는 그런 장소더라고. 주인장이 사람을 섞어주던데요. 그러니까 이게 주인장이 마담 시스템을 보니까 왠지 저도 한번 가야 되지 않을까 막연한 생각을 했습니다. 가봐 그러면. 나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아까 이미지로 보여줬던 그 여성분은 맞아요. 굉장히 훌륭하기 때문에 거기 안 오지 않을까? 근데 제가 눈 낮추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 네. 줄 건조가 안 돼요. 그러면은 성격이 두저졌을 수도 있어. 그거 감안해야 돼.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게 이쁜 여자 만나려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 아니야? 근데 그것도 양보가 안 되겠는데요. 왜요? 성격도 좋아야 되는데요. 좋은 방법이 있어. 너가 잘생겨지면 돼. 잘생겨지고 능력도 좀 있고 유머도 좀 있고 좀 그러면 괜찮지. 근데 이제 그런 것보다 항상 너한테 얘기하지만 너한테 가장 중요한 건 남성성이란 말이야. 저요? 남성성. 생각이 너무 많잖아.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우유부단하게 좀 되기도 하고. 그렇죠. 네, 인정합니다. 그런 부분이지 않을까? 너를 기준으로 한다면? 보여준 사진이 너무 심했어. 현실적으로. 좀 양심이 없었나요? 아까 여태까지 봐봐. 사람이 너도 이제 그 만났던 사람들이 있잖아. 네. 쫙 보면은 하고 이제 요 정도구나라고 이제 인지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네. 그럼 아직까지 안 됐을까? 그래도 더 높은 곳을 볼 수 있지 않나요? 아니 요즘에 보니까 무슨 뭐 대표님 뭐 하고 쳐들어와가지고 막 직원이 뻘소리 하면은 대표가 좀 대답해주고 막 요런 컨텐츠 많던데. 네. 그런 거니 이거? 그건 아닙니다. 그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보니까 질문하는 사람이 그냥 욕을 먹으려고 작정을 했더라고 보니까. 그런 컨텐츠가 좀 있었어 보니까. 그런 컨텐츠는 아니고요. 그래? 그냥 난 단순히. 너가 욕 먹진 않았으면 좋겠어. 저도 욕 먹기 싫어요. 그러니까 멘탈이 쿠쿠다스라서 금방 바삭 될 거고. 맞습니다. 그 아까 나한테 보여준 사진 그 영상에 띄울 거지? 네. 아니, 정도라는 게 있죠. 좀 심했어.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아구는 맞춰줘야 돼. 능력, 성격, 외모 있잖아. 이 네. 세 가지 해가지고 최소 커트라인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정도는 맞춰줘야 돼. 그거가 이제 됐을 상태에서 소프트웨어, 성격 같은 부분에서 좀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하고 좀 그러면은 괜찮을 수 있는데 컨택 자체가 안 돼버리면은 커트라인이 있잖아. 물론 어디 가서 보는 건 가능하지. 강남역 5번 출구 가면 좀 한두 명 보긴 해요. 그러니까 있긴 있겠지 어딘가에. 네. 그러니까 어쨌거나 그 상대방 여자도 눈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런 부분에 있어서 거기에서 최소한 커트라인이 있을 텐데 그 정도는 좀 이제 넘어가줘야 되잖아. 대신에 이제 아니면은 성격이 좀 나쁜데 너가 좀 잘 맞출 수 있다. 좀 잘 이렇게 할 수 있다. 근데 사실 요즘에 또 얼굴만 보고 그렇게 하면은 촉된다. 이게 이미 다 예방 접종이 끝난 상태잖아. 왜 이게 접종이 안 돼 있지? 일집일집해서 그런가 봐요. 밖에 나가보면은 접종이 될 거야. 나가봐. 나가보고 강남역 주변에서 만날 수 있다고 너가 너 입으로 얘기했잖아. 그지? 네. 거기서 볼 수 있네 그러면. 흡연구요. 말 걸어야지 그러면. 근데 앞구르기하고 말 걸기가 좀 용기가 안 나요. 그러면 너의 용기가 부족한 거 아니야? 용기를 내야지 그러면. 그러니까 항상 어떻게든 방법은 다 있어. 어떻게든. 어떻게를 내가 하냐 안 하냐의 문제인 것 같아. 실천. 실천, 그렇지. 어떻게를 하냐 안 하냐. 방법은 다 어떻게든 있어. 그러니까 내가 요즘에 되게 답답한 게 뭐냐면 상담을 하면서도 느끼는 게
방법을 알려주고 피드백을 하고 컨설팅을 하고 그리고 이제 오신 분의 표정을 보잖아. 그러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는 게 있어. 분명히 처음에는 뭐든지 할 수 있다 같은 이런 마음가짐, 그런 자세, 그런 절실함. 그러니까 절실하다고 말은 하셔 항상. 근데 나중에 되고 보면은 그렇게까지 절실하지 않은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야. 하는 걸 나는 이제 2시간 뭐 4시간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들, 개념, 그다음에 이 원리 다 설명해드리고 1번 뭐하고 2번 뭐하고 그러고 나서 3번 뭐하고 다 알려드린단 말이야. 그러면 이런 느낌이야. 특히 이게 보통 라인이 22세 라인, 32세 라인 이렇게 두 개로 나뉘는데 여자분이라고 가정했을 때 32세 라인은 좀 이런 게 좀 있어. 22세 라인은 또 뭐요? 어떻게 하면 돼요? 거기서 키스해도 돼요? 막 오히려 적극적이야.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잃을 게 많아서 그런가? 라는 생각도 해. 근데 그렇게 따졌을 때 20대 여자애들은 잃을 게 없나? 라고 생각해보면 그건 또 아니거든. 단순하게 나는 용기의 문제인 것 같아. 그리고 30대 여자가 적극적으로 해서 잃을 게 뭐가 있지? 라고 생각해보면은 그렇게까지 잃을 것도 아니야. 나는 하고 싶은 말은 그거야. 뭔가를 하려면은 해야 될 게 있잖아. 근데 그걸 하기 싫어하는 느낌이야. 그걸 모르다가 요거는 요 정도는 하셔야 됩니다. 최소한. 그리고 요거 다음에 뭔가 더 하고 싶으면 요거까지도 있습니다. 하면은 그 최소한의 것만 듣고도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바라는 건 있는데 노력하긴 되게 싫어해. 그게 왜 공짜일 거라고 생각하는지를 잘 모르겠어. 그런 느낌도 좀 있어. 명이나물을 내가 보면서 느낀 건데 옛날에는 삼겹살집 가서 뭐 고기 먹고 하면은 반찬이 이렇게 나오잖아. 반찬은 어떻게 보면은 음식을 주문하면은 나오는 거잖아. 근데 언젠가부터 명이나물이 돈을 받고 추가해야 되는 메뉴가 된 거야. 반찬이 아니라. 그걸 보고 이걸 왜 돈 주고 사 먹지? 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그 정도는 아닌 것 같다 라고 생각하면 안 하면 돼. 안 먹으면 돼. 근데 먹고 싶어 하면서 왜 그러냐고. 명이나물 추가하시면은 2,000원입니다. 생각하면 돼. 내가 2,000원을 더 주고 먹을 것이냐 아니면 안 먹을 것이냐. 그 정도의 가치가 아닌 것 같다. 그러면 안 하면 돼. 근데 먹고 싶어는 하면서 왜 아니라고 하냐고. 이게 난 제일 이해가 안 돼. 단순하게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야. 난 정말 저거를 먹고 싶나? 2,000원을 추가해서 먹고 싶으면 먹는 거거든. 안 먹고 싶으면 안 먹는 거고. 근데 그거를 가지고 왜 그렇게까지 화가 나지? 라는 생각이 좀 있어. 그러니까 물론 옛날에는 좀 안 그랬었는데 이런 것들 있지. 뭐 단순하게만 봐도 우리 부모님 세대를 보면은 물을 사 먹냐? 물을 왜 사 먹냐? 이거였잖아. 지금 물 사 먹는 게 이상하지 않잖아. 오히려 좋은 물 먹고 싶어갖고 정수기도 좋은 거로 사고 막 얼음 나오는 거 사고 막 그러잖아. 그런 것처럼 그냥 그렇게 바뀐 거를 내가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못하냐의 문제부터 시작되는 거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또 뭐요? 제가 왜 이걸 갑자기 찍게 됐냐면 네. 오마카세 이제 올라온 지가 한참 됐고 기다리는 분도 계시는 것 같고 해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면 좋을까 하다가 거기 댓글 뭐 있었을 거 아니야. 딱히 뭐 눈에 띄는 게 없더라고요. 내가 봐도 근데 그렇긴 했었어. 그래서 어떤 주제를 갖고 얘기를 해야지라고 많이 제가 고민을 했었는데 이미 그냥 다른 유튜버들이 다 하셔가지고 할 게 없더라고요. 근데 그게 좀 괴가 달라. 누가 말했냐도 되게 다르고 그리고 다른 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국결? 뭐 국결도 국결이고 그다음에 재산분할도 재산분할이고 요즘 그거 되게 핫하더만. 쇼츠 하나 올렸는데 난리가 났더라고. 그러니까 어떤 한 시청자가 재산분할 때문에 소개팅을 할 때 뭐 면접식으로 보게 되면 혼자 살아야 되나요? 이렇게 하는데 일단 그 문장 구성이 이런 문장 구성이어서 좀 한 번에 와닿지 않는 문장 구성이었어.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는 알겠는데 내가 그래서 걷다가 그랬거든. 너 분할될 재산이 있냐? 그러니까 없대. 우리 사연자도 있었지 않았나요? 응 맞아. 근데 거기에 이제 내가 이거 뭐 이렇게 하남자처럼 구냐? 이런 뉘앙스였거든. 근데 그 시청자가 제가 너무 하남자스러웠습니다. 파이팅 하겠습니다. 그래서 난 되게 멋있다라고 느꼈어. 근데 거기에 댓글을 보면은 이거를 왜 하남자라고 뭐 찌질하다고 뭐 가스라이팅을 하냐 이거부터 시작해서 별의별 난리가 다 있는 거야. 재산이나 물질적인 거는 남자가 한 인생 평생 해서 뭐 모은 건데 그거에 대해서 뭐 얘기하는 거야. 근데 나 진짜 내가 이거 가지고 답답해가지고 그러니까 단순하게만 생각하면은 맞벌이 하는 사람 만나면 되잖아. 그러면은 재산 분할이 돼도 얘가 모은 재산도 있을 거 아니야. 거기에 지분율 따져가지고 뿜빠이 하는 건데 그러니까 큰 틀로 보면은 일단 특유 재산이라는 게 또 있는데 그거는 좀 이따 얘기하기로 하고 만약에 요거를 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원하시고 이혼 전문 변호사분이 만약에 이거를 보게 되신다면은 나는 같이 합방을 하면서 질문을 할 의사도 좀 있어요. 그전에도 왜 손잡으면 팔짱 끼면 포옹하면 키스하면 뭐 어떻게 하면 여자 건들기만 해도 고소당한다 뭐 깜빵 간다 막 하잖아. 그래서 내가 형사 전문 변호사 모셔가지고 같이 했었잖아. 요번에도 정말 그게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하고 문제라고 생각하신다면은 다른 변호사 유튜버 이혼 전문 변호사 뭐 이렇게 연결시켜
시켜주시면은 제가 적극적으로 이거는 할 의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기 전에 나 일단 알아는 봤어. 혼자서 막 이제 공부를 해봤는데 큰 틀로 봤을 때 일단은 데이트 통장 이렇게 같이 쓰다가 헤어지고 나서 남은 돈 있을 거 아니야. 그거 한 달에 뭐 얼마씩 거기에 넣기로 했다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야. 그거 넣은 비율대로 비중대로 나눠가지고 그냥 갖는 거야. 이게 사실상 재산 분할이거든. 그러니까 원래 이 남자가 가지고 있던 게 특유 재산이고, 그리고 함께 하면서 생긴 재산, 어떻게 보면 데이트 통장도 함께 하면서 같이 모은 돈이잖아. 그러니까 재산이라고 볼 수 있는 거지. 그렇게 봤을 때 헤어지고 그냥 그거 나눠 갖는 거야. 결혼하고 재산 분할도 기본적으로는 요게 마찬가지더라고. 기본적으로는 결혼을 하고 나서 생긴 재산에 대한 이제 분할인데, 재밌는 게 빚도 재산이라서 내가 뭐 예를 들어서 결혼을 하고 신혼부부 내 집 마련 대출 뭐 디딤돌 이게 보통 한 2억 후반에서 3억까지 나와. 많이 나오는데요? 생각보다 많이 나와. 그러니까 80%인가 나오는 거로 내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 그러면 집값 뭐 어쩌고저쩌고 말이 많긴 한데 그 너무 좋은 집을 봐서 그래. 그러니까 경기도 이 수도권에 내가 이것도 그 평균치를 찾아보니까 5억짜리를 사면은 살만 하더라고. 신혼부부가 5억이면은 그렇게까지 좋은 집은 아닐 수 있겠지. 전 저기 아파트만 해도 되게 좋다고. 그러니까 여기 아파트 좋은 데 많잖아. 거기 뭐 4억 5억 이래. 거기서 이제 한 3억 땡겼어. 그리고 남자가 한 1억 여자 1억 뭐 이렇게 하든가 1억 5천 이렇게 하든가 해가지고 모아서 샀어. 결혼하고 대출 받고 모아가지고 샀어. 실질적으로 좀 실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는 거야. 이게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분명히 이렇게 같이 이렇게 같이 돈을 모을 이럴 사람을 만날 거잖아. 그러니까 애초에 거기서부터가 좀 나는 이상하다고 느끼는 거야. 이럴 사람을 보는 눈이 없나? 부터 시작인 거지. 그러니까 항상 재산 분할할 때 지금까지 얘기했던 내용들은 좀 싹 빼고 결론만 말해갖고 좀 이렇게 충격적으로 들릴 수 있는데, 재산 분할 얘기하는 남자가 있어. 그러면은 첫 번째로 재산 분할을 당한 것도 아니지만 사실 당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재산 분할을 당할 여자가 있냐 첫 번째, 그리고 분할될 재산이 있냐가 두 번째거든. 첫 번째도 없잖아. 아니 뭘 걱정해? 나는 이렇게 항상 말하니까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열받아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앞에 제가 얘기했던 것들을 쭉 들어보면은 왜 이런 결론이 나왔는지를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여기까지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 재산 분할, 그러니까 결혼 이후에 생긴 재산, 그리고 아까처럼 빚이 있어. 그 빚도 뿜빠이야. 아파트 사느라고 빚을 졌잖아. 그러면 집을 여자한테 줬어. 아 너 먹고 떨어져라 하고 줬어. 그러면은 이전까지는 같이 맞벌이니까 갚았다고 하면 얘 혼자 갚아야 돼. 그러면은 이거 손해인가? 만약에 아니면 집을 팔았어. 그럼 5억짜리 집인데 3억 대출이 있어. 그러면은 이제 2억 남잖아. 그럼 거기서 얼마 박았나 이거 다 통장에 찍힐 거 아니야. 그거 다 증거자료 되거든. 그거 내면은 내가 박은 돈 받을 수 있어. 그리고 만약 같이 갚았어. 같이 갚은 비중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거 따라서 나눠 갖는 거야. 나는 여기서 억울한 게 뭐가 있지? 라고 생각을 해봤어. 그러다가 보니까 어쩌면 이 사람들이 말하는 재산 분할은 재산 분할이라는 명분 때문에 좀 슬프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사실 슬픈 이유는 헤어질까봐 이지 않나 라는 생각도 한번 해봤어. 그리고 헤어진 이유는 내가 사랑받지 못했으니까, 내가 이 여자한테 뭐 인정받지 못했으니까, 그런 사람인 거를 내가 그 상황까지, 이혼하는 상황까지 가면 알게 되니까, 정확하게 피부로 느껴버리니까 그게 두려운가라는 생각까지도 해봤어. 물론 모두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특유재산인데, 특유재산이 뭐냐면 이전에 가지고 있던 재산이야. 예를 들어서 남자가 아파트를 하나 갖고 있어. 그래서 코인 같은 것도 특유재산 치나요? 그 다 갖고 있는 재산, 코인까지는 내가 잘 모르겠는데 정확히 이게 어디까지인지는 내가 변호사가 아니라서, 예를 들어서 남자가 아파트를 가지고 있었어. 결혼을 했어. 거기서 살았어. 아파트가 아직 원금 균등 상환 뭐 이게 남았어. 갚아야 될 돈이 남았어. 한 달 나갈 돈이 있어. 그거를 여자랑 같이 갚았어. 그지? 그러면 그 아파트의 명의는 이 남자지만 여자가 같이 갚았으니까 특유 재산이지만 여자가 갚은 그 노력 그게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가져오는 거야. 아니 예를 들어서 여자가 만약에 남자가 5억 5천짜리 아파트를 했다고 쳐요. 근데 남은 돈이 이제 3천만 원인데 여자가 그 3천을 자기가 같이 갚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달에 뭐 120씩 이렇게 해갖고 여자가 만약에 3천 갚았어? 이혼하면 그 3천 주는 거야. 그리고 3천만 주는 거잖아요. 이게 나는 뭐가 문제인지 나는 솔직히 모르겠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어가지고 이 5억짜리 아파트의 절반을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일단은 가성비 5년 약속의 10년 이거였는데, 또 어떨 때 보면은 가성비 3년 약속의 5년이야. 그리고 뭐 급전의 1년 뭐 이것도 있더라. 그러니까 그게 왜 반땡 되는 거라고 생각하지 인 거야. 절대 아니야. 이거 진짜 여러분 모르겠으면 GPT한테 물어봐도 금방 나와요. 그러니까 GPT가 무조건 뭐 다 맞는 건 아니지만 뭐 할루시도 있겠지만, 얘한테 얘기할 때 당신은 지금부터 이혼 전문 변호사입니다. 그리고 제 비위를 맞추지 않고 오로지 법적 근거에서 객관적인 사실만 이야기해 주세요 하면은 그대로 얘기해. 그러니까 GPT 얘기할 때 판사, 변호사 이거 먼저 없어질 거다 이런 말 많잖아. 바꿔야 된다 이런 말도 하잖아. 그 정도로 정확해요. 그리고 자료 출처 같은 거 링크 다 달라 그러면은 다 띄워줘요. 그것만 봐도 전체적으로 개념은 이해가 돼. 물론 이제 여기서 나는 이혼 전문 변호사님을 모셔가지고 실제로 좀 억울한
억울한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는지, 그리고 왜 이걸 당했는지 이걸 알면은 우리가 충분히 대비할 수 있잖아. 나는 그래서 이거를 좀 보면서도 생각을 했던 게, 재산 분할에 대한 얘기를 하는 친구는 어떻게 보면 좀 겁이 많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설계하는 그러고 싶은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나도 이거를 공부를 한 거거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싫은 거는, 이게 정말 내가 얘기했던 것처럼 미래에 대한 대비, 걱정 또는 나의 설계, 내 인생 설계, 요 카테고리에 있으면은 난 건강한 거라고 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기도 하고. 근데 이게 아니라 그냥 혐오, 그리고 자기가 여자를 만나지 못하는 이유를 그런 식으로 막 묶어가지고 합리화하고 정신을 의탁하는 거 있지. 그 전에 국결 때도 마찬가지였어. 이거를 구호로 쓰지 않았으면 좋겠어. 재산 분할도 마찬가지고. 나는 어쩌면 그 친구들은, 그렇게 구호로 쓰는 그 친구들은 이해해보려고 막 이렇게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거든. 결국에 그냥 그 누구보다 사랑받고 싶은, 여자 만나고 싶은 그런 사람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어. 그래서 합리화하는 거는 나는 좀 아닌 것 같아. 진짜 그게 걱정이면 알아보고 대비하고, 이거는 나는 맞다고 봐. 물론 정말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 사회가 흉흉하다, 그리고 그런 세상, 그런 세계관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로는 그 세계관에서 나오는 게 제일 먼저라고 봐. 똥차만 만난다는 여자들 있잖아. 그 똥통 속에 있으니까, 쓰레기통 속에 있으니까 본인이 똥물리니까 계속 똥차만 만나는 걸 거 아니야. 그래서 그 똥통에서, 쓰레기통에서 나오는 게 먼저인 것처럼 여기서도 그 세계관에서 나오는 게 좀 먼저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도움이 되는 말들을 나는 많이 하고 싶은 사람이고. 지금까지 얘기 들어봤을 때 아까도 말씀하신 것 중에서 재밌는 포인트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남자건 여자건 간에 자기가 함께 할 그 사람을 보는 눈을 가지고 있어야지 뭐든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게 일단 첫 번째 떠올라. 두 번째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여자가 계속 똥차 모은다고 하는 그 여자 있잖아요. 어쩌면은 그 여자는 자기가 그렇게 똥차 모으는 행동을 해서 그렇게 오는 걸 수도 있고, 두 번째로 든 생각이 내가 똥차를 안 만나기 위한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두 가지가 이제 이렇게 싹 돼가지고 성장을 해야지 미래를 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잠깐 했어요. 너무 좋은 얘기인 게, 환경도 환경이고 어쩌면 환경보다는 생각, 가치관 이런 거인 것 같아. 근데 뭐랄까, 환경도 안 중요하다고는 할 수가 없어. 왜냐면은 내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 계속 살면 어쩔 수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남자로 치면 이제 군대로 치면은 거기서는 뭐가 중요해. 그냥 시키는 거 하고 주는 거 먹고 단순하게 그냥 뺑뺑이 하면서 사는 게 잘하는 거라고 하잖아, 거기서는. 그렇다 보니까. 그리고 물론 거기서도 상황이 그렇지만 내가 생각하는 건 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나. 여기 내가 지금 속해 있는 이 상황에 비위는 좀 맞추더라도 생각은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여기 룰은 지켜야 될 거냐. 일단 내가 처해 있는, 내가 소속돼 있는 이런 사회고 환경이니까 거기에 룰은 지키되 내 생각은 또 내 생각대로 이제 할 수 있는 거지. 그러면서 좀 가치관이나 주관적인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지켜야 되지 않나 또 있는 거야.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환경이 받쳐준다면 훨씬 더 쉽겠지. 그래서 두 개가 같이 가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고. 그리고 또 특유재산에서 두 번째가 뭐였냐면은, 예를 들어서 어떠한 건물이 있어. 남자 재산이야. 근데 거기에 여자가 일을 했어. 아니면 식당을 하고 있는데 카운터를 일을 시켰어. 그럼 거기서 일을 한 거 아니야. 그러면은 그 재산을 지키려고 노력을 한 지분이 있잖아. 그러면은 이제 좀 떼서 줄 수 있다는 거지. 근데 요거는 개념이 보니까 내가 봤을 때는 퇴직금 개념인 것 같아. 그러니까 일을 하면 당연히 거기서 뭐 했으니까 일을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가정의 형태니까 생활비로 했을 수도 있고, 이랬을 수도 있고, 그거는 뭐 집집마다 다르겠지만. 근데 이게 정식적으로 계약서를 안 썼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퇴직금은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이혼을 하면은 직업을 잃는 거잖아. 어떻게 보면 하던 거를 잃은 거니까 퇴직을 한 거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 그래서 이건 퇴직금을 좀 주는 개념이다라고 생각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건 또 아니었어. 그러니까 어쨌거나 특유재산을 뿜빠이 한다라는 거는 여자의 지분이 있냐라는 거야. 아까도 돈을 갚았으니까 지분이 있지.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도 일을 했으니까 노동의 형태. 그렇지, 지분이 있지. 그리고 세 번째 거가 요거 조금 이해가 안 되더라고. 이게 뭐였냐면은, 여자가 가사 노동을 잘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니까 임출육을 잘했기 때문에, 이거를 열심히 하고 집안일을 잘했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남편이 밖에서 일을 잘할 수 있었던 거 아니냐. 근데 그래서 반박을 해봤어, GPT한테. 아니, 남자가 돈을 벌어와서 그 돈 가지고 생활비 썼고 애 키웠고 마누라 밥 먹었고 한데, 그러면은 남편도 가사에 지분이 있는 거 아니냐. 근데 법적으로 효과적인 반박이래. 효능이 있대. 근데 그러고 나니까 이제 얘가 얘기해주는 게, 법적으로는 따로 본대 이거를. 물론 내가 한 말이 틀린 말은 아닌데 법적으로는 따로 본대. 그러면은 이거 해갖고 실제 사례랑 어느 정도 특유재산이 분할이 됐는지를 알려줘라 했더니, 일단 그렇게 많진 않아. 그렇게 많진 않고 퍼센테이지로 치면은 한 10%? 이 정도? 5%에서 10% 정도였고, 대신에 많으면은 그만큼 이제 퍼센테이지라고 해도 액수는 커질 수 있겠지. 그리고 실제 사례들을 쫙 봤는데,
그러니까 90 몇 년도 것들만 준 건지 아니면은 뭔지 모르겠어. 그때 거 위주로 주더라고 나한테 보니까. 그래서 왜 그러지 하고 이제 봤더니 기본적으로 혼인했던 기간이 길어. 제일 짧았던 게 15년이었어. 보통 20년에서 25년이야. 절대 짧은 기간이 아니잖아. 애기들 고등학교까지 가고 그랬겠다. 아니지, 결혼하자마자 했으면은 애들 다 키운 거지. 그러니까 성인까지 키웠으면 다 키운 거라고 보는 게 맞잖아. 근데 이러면은 솔직히 그냥 나는 줬을 것 같아. 내 그냥 생각에는 고생했다 이러면서 애들 다 컸고 그래. 이게 어쩌면은 황혼이혼이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들었어. 저 방금 고생했어. 그러면은 어쨌거나 얘도 부모로서의 역할을 한 거 아니야. 그러면은 좀 줄만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긴 했었어. 근데 1차원적으로만 보면은 좀 이해는 안 됐지만, 그래서 든 생각이, 만약에 이 집안일을 똑바로 안 하면 이거 얘기해도 되나? 내가 이거를 또 암흑 속성으로 또 돌려가지고 생각을 해가지고 얘한테 물어봤어. 그랬더니 된다는 거야. 뭐냐면 이 여자가 집안일을 제대로 안 해,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냥 가사 도우미를 써버리는 거야. 내가 써버려. 그러면 그게 법적으로 증거가 된대. 이 여자가 집안일 안 했다. 그러면 지분이 떨어지잖아. 그지? 그럼 생각해봐. 가사 도우미를 쓰면은 물론 당장 돈은 들겠지만 나중을 생각했을 때, 그리고 재산 분할을 걱정할 정도의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도우미 쓸만하지 않나라고도 생각을 해봤어. 그렇게 보면은 도우미를 쓰니까 나는 나대로 편하고, 그리고 마누라는 마누라대로 편하겠지. 좋아하겠지. 그리고 이혼할 때는 분할 안 당하지. 그래서 집안일을 하지 않았지만 했다고 주장을 하면은 뜯긴다라는 느낌이 드는 게 억울한 거잖아.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가사 도우미를 써가지고 그냥 가사 도움을 다 받아버리는 거야. 돈 주고 산 거니까. 그리고 이혼할 때는 나 이거 가사 도우미 썼는데요 하면은 효과가 있대. 그러니까 이런 거를 여러분들 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냥 재산 분할 싫어요, 특유재산 뭐 하는 거 법 없애라 이러지만 말고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돼. 그리고 어쩌면 이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다들 선한 사람이고 착한 사람들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 하다가 집안일이 마음에 안 들잖아. 그러면 이거 왜 안 됐냐, 저거 왜 안 됐냐, 꼬치꼬치 바가지를 긁는 거야. 집에 와가지고 리버스 바가지. 내가 이거 뭐 해야 된다고, 필요하다고 얘기하지 않았냐, 왜 그러냐, 이런 얘기를 다 해놔. 녹음을 다 때려놔. 얘가 만약에 화내거나 잔소리하거나 막 뭐라고 땡땡거리고 하잖아. 화내니까 다 들어갈 거 아니야. 증거가 된대. 아니면 진짜 미친놈처럼 대화를 하잖아. 그러면 여자가 막 감정적으로만 행동하고 이렇게 하면은 바로 핸드폰 꺼내가지고 녹화 눌러버려. 얘기하라고. 못할 거 아니야. 못하면 말을 잘 듣겠지. 이거는 정말 최후의 방법이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을 때. 왠지 애기 혼내는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인데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지. 내가 사람을 잘못 봤잖아. 책임져야 될 거 아니야. 사람을 잘 봐야 돼. 그러니까 그러지 않을 사람을 만나야 돼. 그러지 않을 사람을 만나면서 그러지 않게끔 나도 행동도 해야지. 그러니까 그 용기가 좀 부족한 거지 않나 싶기도 하면서, 근데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아예 안 생길 수는 없으니까, 정말 문제가 생겨서 진짜 하다가 도저히 안 될 때 이런 방법도 있다, 이런 얘기지. 그러면 이제 또 말 잘 들을 거 아니야. 근데 말 안 듣고 막 이렇게 하고 막 왜 때리겠다 치겠다 하는 거야. 그래서 여자가 이렇게 물리적으로 행사하잖아. 가정폭력이야 진짜로. 그럼 이제 다 얘 탓. 그러면은 뭐 줄 필요도 없어. 오히려 내가 위자료를 받을 수도 있어. 이러면 뭔지 알겠지? 그러니까 침착하게 소디오팩스처럼, 그러니까 정 어쩔 수 없을 때야. 물론 그 호신술 알려주시는 분들 있잖아. 칼든 사람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다 도망가라 그러잖아. 야 김동현도 도망가라 그러고 크라브마 간 사람도 도망가라 그러고 다 그래. 근데 도망을 갈 수 있을 때잖아. 갈 수 없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싸워야 되잖아. 그럴 때 쓰는 방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이거 남용하진 말고. 나는 같은 개념으로 나온 게 이거 좀 위험한 얘기긴 한데, 처음에 이게 퐁퐁남이 터지고 설거지론이 터졌잖아. 그러고 나서 뭐 스탑럴커로 뭐 도축론 뭐 쭈쭈쭈쭉 나오는데, 보는데 너무 인간이 악감정을 가지고 쓴 글들, 그런 자료들밖에 안 보여서 보는 좀 힘들더라고. 그래서 좀 못 보겠다라는 난 느낌이었거든. 그냥 건조하게 쓱 써 있으면은 요런 전략 전술 이렇게 볼 수 있거든. 근데 보는데 너무 이거를 건든다라는 그게 좀 있어갖고 좀 힘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나온 게 정우성론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남자가 능력이 좀 돼, 돈이 있어. 그러면은 결혼 안 하고 애만 낳는 거야. 그러면서 이 애한테 내가 뭐 양육비 그리고 뭐 애비로서 할 행동 다 하겠다. 그러면은 법적으로 문제 없거든. 번식은 했잖아. 그리고 귀찮은 거 볼 필요 없잖아. 집에 가서 누가 나한테 바가지 긁을 일 없고, 나는 어쨌건 싱글이니까 합법적으로 뭐 만날 수 있고. 그러니까 나는 인간은 어떻게든 방법을 찾는 생물인 것 같아, 이런 걸 볼 때마다. 그러니까 물론 이러면은 인생이 좀 기구해지긴 하겠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또 지금 세상이 미쳤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된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적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이게 기구해지고 힘들고 하니까 상대방도 기구해지고 싶지 않은 사람 있지. 만나는 거지. 이게 나는 사람을 보는 눈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나는 인생이 기구해지고 싶지 않아. 너도 그러니? 그래? 우리 그럼 기구해지지 말고 요러고 좀 이렇게 잘해서 살아보자, 이런 거잖아 결국에는. 근데 뭐 얘가 보니까 하는 짓이 인생이 기구해지고 싶어하는 행동을 자꾸 해.
오케이 기구해질 거면 1등이 되겠다 라는 마인드로 요즘에 여자친구들 할 때 무슨 뭐 퀸의 마인드? 이런 거 있잖아. 걸크러쉬에서 좀 진화한 그런 개념인 것 같아. 뭐 걸스토크, 걸스나잇 뭐 이런 거 있지. 그냥 여자들끼리 모여서 수다 떠는 거잖아. 걸스나잇은 뭐야? 여자들끼리 마라탕 시켜놓고 야한 얘기하는 그냥 그런 거잖아. 친구 집에서. 형 공주 주주총이잖아요. 그렇지. 그걸 나는 공주 주주총회라고 그냥 표현하는 것 뿐이고. 근데 그런 것도 단어나 문장으로 만들어서 하면은 뭔가 좀 더 의미가 있어지니까 뭐 하는 거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시상식이라는 건 사실 어떻게 보면 필요 없잖아. 너 1등, 너 2등, 너 3등 끝 다음 이러면 되잖아. 자, 지금부터 시상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왜 하냐고. 그렇게 따지면은. 근데 그런 것처럼 지금부터 우리들만의 걸스나잇을 시작할 거야. 이런 느낌이라고 나는 좀 느꼈어. 어떻게 보면 의식 같은 거지. 거기서 오는 재미나 이런 것도 있으니까. 너 생각해봐. 그렇게 따지면은 콩쿨 시상식 왜 해? 뭔지 알겠지? 지금 표정이 자꾸 응 씨발 개집들이라 약간 이런 표정인데 그러니까 이해를 해야 돼. 이런 것도 이해는 안 되지만 좀 싫긴 하지만 요런 의미에서 하는 거구나라고 이해하는 거 있지. 이걸 이해하는 게 넓어져야지 내가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많아지고 기구해지지 않고 인생이 그런 거예요. 응 저거는 병신임. 그러니까 이러면은 혼자 되는 거야. 그러니까 최대한 좀 이해해 보려고 하고 이런 의미에서 하나 보다 그런 재미가 있나 보다라고 넓혀야지. 이거를 좁히려고 하면은 결국 혼자야. 최근에 또 이제 얘기하다가 또 생각났는데 그 인티제 친구들 그러니까 친구가 없지.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 사연 오는 족족 뭐 인간관계가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한테 있었던 마지막 친구가 있었는데요. 마지막 친구요? 친구 없다는 뜻? 마지막 친구였습니다 라고 과거형으로 얘기했다는 건 지금은 친구 없다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그러면 안 돼.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돼. 이해를. 다름을 이해하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는 그 다름을 이해한다라는 게 부족할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들어. 우리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은 다 똑같은 머리, 똑같은 교복, 책가방 검은색 아니면은 회색, 끼케야 네이비, 신발도 검정색 아니면 흰색 막 이런 거 있잖아. 좀 단정하다라고 하는 거. 빨간색 신발 신고 가면은 너 뭐 하는 거냐고 막 이랬었단 말이야. 나 어렸을 때는. 근데 지금은 어때? 두발 자유잖아 다. 두발 규정 있는 데가 있나? 요즘에? 잘 모르겠어. 뭐 있는 것도 있긴 하겠지. 예전에 비해서는 자유롭지 않나 싶은 거야. 각자의 개성을 보여주는 거지. 주류 비주류의 개념도 많이 사라졌고 그런 것처럼 다양성을 인정하는. 근데 너무 인정하다 보니까 LGBT 인정하자. 근데 그것도 뭐 취향이니까. 나는 그래서 맨날 그렇게 말하는 거야. 나도 싫어. 솔직히 말하면 내 취향이 아니니까 싫은데 저게 좋은 사람들은 저게 왜 좋을까도 생각해 보는 거야. 저래서 좋은가 보다. 이래서 그랬나 보다. 이해하는 거지. 그러니까 물론 이제 개인 친구가 나한테 와서 비비거나 뽀가를 하거나 그럼 싫지만 나한테만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나는 이제 그 취향이 아니니까. 그런 거야. 그러니까 탕수육, 부먹, 찍먹 마찬가지인 거고 다 그냥 취향인 거지. 어떻게 보면 다양성을 좀 인정하는 게 현대사회에서는 좀 모자랄 수밖에 없지 않나, 부족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러다 보니까 옛날 사람들 보면은 다르다라는 말하고 틀리다라는 말을 구분을 잘 못하고 있어. 그거는 그거랑 틀린 거야. 이거 완전 틀려. 왜 틀린 거야 이게? 틀린 게 어딨어. 다름만 있는 거지. 틀렸다라는 거는 오답이라는 거잖아. 인생에 정답이 없듯이. 그치. 답이 아니란 뜻이잖아. 틀렸다는 거는. 그런 게 어딨어. 그래서 다르다라는 거랑 틀리다라는 거는 표현에 있어서 잘못 쓰는 표현인 것처럼 구분을 그만큼 못한다라는 거지. 학교 갔을 때 쉽게 생각해서 미국만 해도 학교 가면은 머리 색깔 다르지, 피부 색깔 다르지, 눈동자 색깔 다르지, 다 다르단 말이야. 학교에 교복이나 이런 옷이 있긴 하지만 항상 그거를 입고 막 그러진 않잖아. 그런 것처럼. 그래서 다름이라는 거를 좀 잘 이해를 못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이거를 좀 빨리 이해하고 생각을 넓힐수록 그만큼 내가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근데 역사적으로, 전통적으로, 보수적으로 여태까지 뭐 그래 왔다는 거적으로 그 안에서만 이제 서로 너 혹시 이렇게만 보고 있으면 당연히 개체수가 적을 수밖에 없잖아. 심지어 내 채널 보시는 분들도 보면은 내가 항상 얘기하는 보대보평 안에 안 계시는 분들도 많아. 근데 왜 항상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하나요? 라고 물어본다고. 본인이 일반적이지 않으면서. 그 일반적으로가 뭐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면은 평균인 거 아니야. 평균이면은 대학이라고 쳤을 때 어딘가에 있는 4년제 대학을 나온 게 평균이잖아. 그리고 중소기업을 다니는 게 평균인 거고, 그리고 전체의 평균 소득이 아니고 중위의 평균 소득이 평균 소득인 거고, 평균 쭉 했을 때 내가 여기에서 넘어가 있냐 아니면 못 미치냐 이게 있을 거란 말이야. 거기에서 이미 조금 나가 있으면은 평균의 사람이 아닌데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냐 뭐 이거 아니면은 뭐 안 평균적인 거잖아. 안 일반적인 거잖아. 그러면 근데 왜 일반적인 걸 찾냐라는 거지. 내 말은 나한테 맞는 게 분명히 있을 거라고. 그리고 반대로 내가 일반적인 거에 밖에 있는 거를 이해할수록 그거만큼 이해하는 사람을 만날 확률도 올라가는 건 맞잖아. 내가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하려면은 일반적이지 않은 걸 이해를 해야 돼. 일반적이지 않은 걸 이해했을 때 거기 있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거기 있는 사람도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니까 내가 이상한 사람이라고 느끼지 않을 확률이 올라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관점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건데 그냥 다 평균, 일반, 기본 이렇게 한다고. 그 너머 거를 포용하려면 어쨌든 간에 여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아까 처음에 재산 말씀하신 것도 그런 다 득실 따지고 너 이거야 저거야 따지고 그런 세상이 돼버렸는데 그런 여유를 가지는 게 조금 힘든 세상이 된 것 같아요. 그거는 난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라고 보기도 하는데 일단 그 전에 평균 기본 뭐 이거 얘기를 했으니까 평균 올려치기에 대한 얘기를 또 질문해 주시는 분들이 또 댓글에 써주시는 분들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좀 나중에 얘기하고 여기서 또 얘기해야 될 게 뭐가 있냐면은 정보화 시대잖아.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잘못 얘기하면 약간 좀 갈라치기 얘기가 될 수도 있는 건데 나는 그렇게 득실을 따지는 게 맞다고 봐. 안 따질 수가 없다고도 보고. 왜냐면 그걸 따지는 사람 그리고 그 세대들을 보면은 진짜 있었어. 그 엄청나게 힘들게 큰 사람들이 있거든. 그러니까 무슨 느낌이냐면 사회적인 이런 이데올로기 같은 거를 좀 많이 겪은 세대가 있어. 어렸을 때 뭐 신종 인플루엔자, 뭐 크니까 코로나, 그리고 또 더 어렸을 때 뭐 광우병, 막 그리고 부동산 이런 것들을 보면은 속은 거지 어떻게 보면. 거짓말인 거잖아.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말, 감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낭만이 있었다라고 할 거면은 감으로 해야지 좀 낭만이 있는 거 아니야. 득실 따지지 않고 낭비가 있어야지 낭만이 있는 거고 낭만은 낭비에서 나오니까 그래서 감으로 했을 때는 난 낭만이 있었다고 보는데 그렇게 하니까 너무 손해를 보는 거야. 너무 좀 뒤통수를 맞고 너무 속고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를 볼 수밖에 없지 않나 싶은 거지. 그래서 그거를 기반으로 사람을 볼 수밖에 없지 않나 그걸 기반으로 내가 누군가를 만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보면은 이거 나는 반박을 못하겠어. 아무리 생각해도 반박할 이게 뭐가 없어. 단순히 이거를 가지고 뭐 찌질하다 뭐가 어쩌다 요즘 애들은 너무 계산적이다 이거는 아닌 것 같아. 해야 되는 것 같아.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진짜 왜 계산을 안 해야 되지? 라고 했을 때 할 말이 없어. 그러면은 반대로 얘기했을 때 내가 이거를 또 이렇게 말하면 좀 어떨지 모르겠는데 내가 이걸 계산할 자격이 있나? 그럴 정도가 되나? 이거를 가지고 잘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를 아는 게 객관화인 것 같기도 하고 요즘 사람들이 말하는 객관화는 요런 객관화지 않나 싶기도 하고 내가 뭔가를 원할 처지, 따질 처지, 요구할 처지가 아닌데 하면은 객관화가 안 된 거지. 그러니까 자기의 처지, 어떤 처지인지 좀 슬프지만 볼 필요가 있고 제대로 그리고 그게 실제에서 실전에서 그리고 상황에서 그리고 그 장소에서 누군가를 만났을 때에서 적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는 게 제일 중요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단순하게 숫자로 하면 좀 쉬우니까 내가 5등급의 여자야. 그럼 어디 갔어.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이 정도면 얘한테 통해야 되는데 안 통해. 그게 현실인 거야. 이렇게 통해야 되는데라는 건 내 머릿속에 있는 거잖아. 내 생각인 거고. 현실에서 누가 맞아봐야 된다는 게 이런 부분인데 누구나 다 멘탈이 튼튼하지 않으니까 슬픈 것도 어쩔 수 없으니까 하다못해 멘탈이 튼튼한 사람도 슬퍼. 고통 받아. 근데 잘 이겨내는 거고 이겨낸다면 어떻게 이겨내는지 노하우가 있는 거고 또 노하우가 있으려면 많이 맞아봐야 되는 거고 많이 깨져봐야 되는 거고 뭐 그런 것처럼 어쩔 수 없이 겪어야 되는 고통들은 겪어야 되지 않나라는 건데 그것도 안 겪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아까 내가 얘기했던 상담을 했는데 여기까지 해야 되나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안타깝지. 그것도 싫은 거면 결국에 해줘거든. 이 정도면 다 얘기하지 않았을까? 또 뭐 있지? 없어요? 그래서 자산 분할 얘기부터 오늘 별의별 얘기를 다 했는데 딥하게 파고들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기보다는 머릿속에서 이제 내가 아는 한도 내에서 흐르듯이 얘기를 한 거니까 좀 횡설수설했다고 느껴지실 수도 있고 제가 놓친 게 있을 수도 있고 빼먹은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게 있다면 여러분들이 댓글에 많이 긍정적으로 화나지 않은 상태에서 좀 적어주세요. 화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좀 화난 상태에서 씩 이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그렇게 쓰면은 일단 보기가 싫어. 뭔가 그런 사람은 좀 웬만하면 이해하고 싶지가 않아. 그냥 안 놀고 싶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렇지는 않게 해주셨으면 일단 좋겠고 제가 뭐 모르고서 잘 몰라서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잘 알려주세요 여러분들이. 알겠죠? 이 새끼 씨발 이거 모르네? 뭐 이렇게 하지 말고 내가 뭘 모르면 그 사람이 잘 아니까 모른다고 한 걸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뭘 모르는지를 잘 알려주시면 제가 배우겠습니다. 알겠죠? 항상 배움의 자세. 저는 이제 그럴 마음이 있어요. 항상 요렇게 볼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새로운 거 나오면 난 오히려 신나. 이게 뭐지? 이러면서 막 야 이거 갖다가 뭐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거 왜 그렇게 됐을까? 저는 그런 걸 좀 좋아해요. 하니까 그렇게 1차원적으로 막 그렇게는 안 했으면 좋겠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렇게 자꾸 이제 닫으면 닫을수록 좁히면 좁힐수록 좋은 사람을 만날 확률은 떨어진다. 뭔지 알겠죠?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 많이 했는데 아무튼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의 댓글이 다음 딥러닝 오마카세의 주제가 됩니다.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 왜? 아니 고맙습니다. 네.